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채널에 연결되신 분들을 위해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트랜서핑 강독은요, 노란색 단행본으로 나와 있는 트랜서핑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죠. 그 단행본에 대한 강독은 이미 완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재생 목록에 가시면 모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리즈 3권으로 나와 있는 리얼리티 트랜서핑 1, 2, 3권 중에서 제2권 강독도 완성이 됐습니다. 2권을 먼저 다뤘고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 1권을 다루고 있는 중이고요. 1권이 끝나면 3권을 이어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 채널이 시작될 때쯤에 연결되신 분들은 웬만한 것들 다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연결되신 분들, 그리고 트랜서핑을 최근에 접하신 분들은 궁금한 것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서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전혀 개념이 낯선 것들이 많이 있고, 또 기존의 시크릿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이해를 해야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트랜서핑의 특징은요, 읽고 또 읽고 계속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 이해가 깊어지고 많아지고 또 새로운 통찰이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이해가 되는 부분을 먼저 적용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체크해 놓고 넘어가시면 다시 반복될 때 또 그것이 뒤늦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가 경험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알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트랜서핑은 아는 만큼 경험하게 되고 또 경험하는 만큼 또 알게 되는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조급함을 버리시고 한 발 한 발 이해가 되는 부분 먼저, 내가 먼저 관심이 가는 부분 먼저 적용해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책을 쭉 한번 반복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이 영상이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고 또 적용을 돕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도움을 마음껏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요,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3장이죠. 3장은 성공의 물결에 대한 얘기예요. 성공의 물결을 제가 이렇게 파도에 비유를 했었잖아요. 물결처럼 밀려오는 성공의 다발. 이 성공의 물결은 전체 트랜서핑 개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 비중이 있는 주제는 아니에요. 다만 이것이 이제 외부 의도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또 가능태와도 관련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가시면 도움이 되는데, 더 중요한 개념은 바로 외부 의도라는 개념입니다. 어쨌든 성공의 물결이라는 개념, 그다지 분량은 많지 않지만 충분히 다루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성공의 물결 안에서 오늘의 주제는요, 부메랑 효과인데요. 이 제목을 잘 살피시면은 이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공의 물결, 그리고 그 다음 제목이 생각은 부메랑처럼 당신에게 되돌아온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루는 소주제가 부메랑 효과입니다. 여기서 이 부메랑은 뭘 뜻할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던져요. 부메랑을 던지죠? 부메랑을 던지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부메랑을 뭘 뜻합니까? 이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부메랑은 생각을 뜻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부메랑처럼 던집니다. 이걸 생각을 방사한다, 또는 어떤 생각에 집중하고 몰입한다고 볼 수 있죠. 생각을 방사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생각이 돌아옵니다. 뭐가 돼서 돌아올까요? 우리의 현실이 돼서 돌아옵니다. 내가 맞닥뜨리는 현실, 사건들, 이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방사한 생각, 그 주파수에 일치하는 현실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죠. 마치 뭐와 같이요? 부메랑 같이요. 이것을 이제 부메랑 효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달아놓은 건데요. 그 성공의 물결 안에서 지금 부메랑 효과를 다루고 있잖아요. 성공이 뭐와 관련이 있다? 바로 우리의 생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데 이 생각은 어떤 특징이 있다? 부메랑 같이 돌아오는 특징이 있다. 내가 생각을 날리면
그 생각은 뭘 데리고 와요? 그 생각에 부합하는 현실을 데리고 옵니다. 이게 부메랑 효과예요.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가 어떠한 현실을 불러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지금까지 맞닥뜨린 현실이 어떠하다면 그것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 이전에 내가 방사한 생각에서 온 것이죠. 그러면 내가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뭘 바꿔야 될까요? 내가 방사하는 생각의 주파수를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거울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트랜서핑에서 중요 개념 중에 하나죠. 거울의 법칙과도 관련이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부메랑 효과는요. 이 거울의 법칙을 다루기 전에 간단하게 살펴보는 거죠. 일종의 거울의 법칙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크릿과 또 좀 유사한 개념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것이 현실을 창조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실제 생활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부정적인 현실에 있어서만큼은 이것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돼서 날라올 거예요, 여러분. 다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현실, 긍정적인 현실에 있어서만은 이게 잘 안 듣죠, 말을.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좌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긍정적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생각을, 사념을 방사한다고 했지만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중요성을 조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크릿과는 좀 더 차별화되는 좀 더 정교한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정교한 것을 다루는 건 아니고 이 기본 원칙, 내가 생각을 부메랑처럼 날리면 부메랑처럼 현실을 데리고 온다.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가 어떠한 현실을 맞아들이느냐를 좌우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의 물결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이 생각은 뭘 뜻합니까? 우리가 현실의 사건을, 사람을, 상황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생각의 태도, 생각의 자세,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크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긍정적인 생각이 있죠. 이 일시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것에 집중하면 할수록 원치 않는 현실이 다가오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나서 원하는 생각을 방사하여라. 이게 이제 부메랑 효과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생각의 부메랑에서 우리가 크게 봐야 될 게 뭐예요? 항상 트랜서핑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세요. P와 T. 한쪽 면에서는 펜듈럼이 존재하고 우리는 펜듈럼에 대해서는 응전을 해야 된다 그러죠. 펜듈럼의 도발에 응전해야 됩니다. 또 한면으로는 트랜서핑의 도전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모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트랜서핑이라는 모험, 즐거운 모험.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는 펜듈럼을 거절하고 대응해야 되고요. 적극적인 면에서는 트랜서핑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펜듈럼을 제어하지 못한 채로 트랜서핑 할 수가 없고 트랜서핑을 하지 않으면서 펜듈럼만 제어하면 유보 상태, 공허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 방면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부메랑 효과에 있어서도요. 펜듈럼은 항상 우리를 조종하죠. 생각을 조종합니다. 근데 이 생각은 의식과 무의식이 있을 수 있죠. 이 깊은 무의식 차원에서 펜듈럼이 파고들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심리적인 패턴이 좌우되게 됩니다. 심지어. 의식적인 생각을 건드릴 뿐만 아니라 펜듈럼은 오랜 펜듈럼 시스템을 활용해서 교육을 통해서 사회 제도, 규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무의식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무의식 안에도 펜듈럼이 갈고리를 걸어놓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념 체계를 펜듈럼이 걸고 넘어지죠. 한번 신념 체계가 걸고 넘어져지면은 이 생각이라는 것은 이 신념의 바탕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거의 자동적인 반응으로, 자동적인 생각으로 행동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펜듈럼에 점유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이 펜듈럼에 점유된 생각들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이 생각을 방사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원치 않는 것을 관심하게 되는 겁니다. 원치 않는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불평, 불만, 근심, 걱정, 두려움, 원망, 짜증, 투덜대고 비난하고 경멸하고 끊임없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방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만족스럽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또는 걱정되고 두렵고
이런 것들 여러분 하루라도 이런 경험을 안 한 날이 있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특히 요즘 같은 시대를 살아나갈 때 여러분들이 아무런 근심, 걱정, 두려움, 원망, 짜증 없이 지내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든 아니면 지속적인 것이든 끊임없이 펜듈럼은 의식과 무의식을 나누지 않고 계속 우리를 이러한 부정적인 사념을 방사하도록 우리를 자극합니다.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펜듈럼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사념을 방사하게 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부메랑을 날리게 한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부정적인 현실을 불러오게 되니까. 부정적인 현실이 오면 다시 이 부정적인 반응이 더 강화되게 되겠죠. 이 강화된 감정과 생각은 고스란히 어디로 가요? 고스란히 펜듈럼이 수확해 나갑니다. 결국은 펜듈럼이 바라던 바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즉각 반응,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맥을 끊어 놓지 않는 한 우리는 성공의 물결에 올라타는데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먼저 우리가 다뤄야 될 건 뭐냐면 이러한 펜듈럼이 우리를 포획해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부메랑, 부정적인 생각을 유발시키는 이러한 반응, 이것을 먼저 알아차려야 돼요. 아, 내가 펜듈럼에 덫에 걸렸구나, 미끼를 물었구나, 이것을 먼저 알아차려야 된다고요. 이게 뭐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죠. 펜듈럼이 우리를 건드릴 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잠깐 멈추는 거예요. 주의를 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하는 겁니다. 우리 펜듈럼 그 주제를 다룰 때 얘기했죠? 펜듈럼 대처법에서요. 그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엔 뭘 해야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그랬죠? 펜듈럼에서 멈추면 안 되고 한면으로 펜듈럼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잘 했다면 부메랑을 습관처럼 날리다가 잠깐 멈추고 내려놨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적극적인 방면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것을 초점 맞춰야 돼요. 이것은 의식적인 통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존에 우리는 펜듈럼에 의해서 무의식적인 지배를 받았죠. 이것은 무의식적 지배라고 할 수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조종당하고 지배당하는 꼭두각시였다면 이제 이 부메랑 던지기를 내려놓고 나의 원하는 나의 부메랑, 빛나는 부메랑, 이것을 집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의식적인 통제, 내가 원하는 것을 초점 맞춰서 나만의 목표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바라고 원하고 즐겁고 기쁘고 유쾌한 그것에 나의 생각을, 주파수를 조율시켜 나가는 겁니다. 주파수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칙이 동일하죠? 내가 날린 부메랑은 그대로 현실이 되어서 돌아온다. 같은 공명 주파수를 타고 그에 맞는 현실이 돌아온다. 내가 원하는 것을 집중할 때 원하는 것이 나에게 온다. 원치 않는 것을 생각할 때 원치 않는 게 나에게 온다. 내가 짜증내고 불평할 때 짜증내고 불평내는 일이 계속 나에게 돌아온다. 두려워할 때 두려운 일이 계속 돌아온다. 그러나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따뜻한 상황과 환경과 미래와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나는 그러한 현실을 계속 맞아들이게 된다. 이것이 하나의 법칙이고 그리고 이것이 성공의 물결에 올라타는 것과 직결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공의 물결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펜듈럼의 부메랑을 내려놓고 트랜서핑의 부메랑을 날릴 때 이 뒤에 뭐가 와요? 성공의 물결이 몰려오는 거예요. 성공의 물결이 오기 전에 전 단계가 바로 이 작업입니다. 성공의 물결을 불러오기 위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의 부메랑 효과의 내용입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돈에 대해서도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고 수입이 버는 저쪽 돈이 다 나가버리고 쌓아놓은 돈도 없고, 그것이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현실에 대한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것은 정신승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 없는데 난 많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자다라고 억지로 하는 것이 정신승리고요. 돈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계속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러한 문을 열어놓고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사고로 나의 태도, 생각의 태도를 전환시키는 것. 더 이상 불평, 불만하는 데 머물지 않고 나의 가능성을 신뢰하고 지금의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고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로 전환시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일단은 인정하고 만족하고, 그러나 그것을 토대로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나는 얼마든지 더 많은 수입이 들어올 수 있고 나는 더 많은 부를 일궈낼 수 있다 라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메랑을 날린다는 것은 주파수를 쏘는 거잖아요. 주파수를 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송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송신을 할 때 이 주파수가 송신이 되려면, 방출이 되려면 에너지가 약하면 방출이 안 돼요. 와이파이가 약하면은 수신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송신 강도가 강해야 수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몰두를 하고 몰입을 해야 되는 거죠.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긍정적인 이 생각을 잠시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의 생각이 여기에 점유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 나의 생각이 점유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잠깐 몇 번에 걸쳐서 어떤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은 그다지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나의 에너지와 주파수가 어떤 쪽으로 공명하고 있느냐가 이 현실을 좌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트랜서핑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올바른 긍정적인 사고를 함양하는 것은 트랜서핑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부메랑 효과를 우리가 올바로 사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주파수를 차단하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멈추는 거예요. 첫 번째는 멈추는 거. 예. 멈춘 다음에는 이제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방사해야 되는데 그 중간 단계가 있어요. 그 중간 단계가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주어진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기. 인정하자는 거죠. 내가 돈이 얼마 없는 게 사실이야. 그걸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인하려고 하는 순간 짜증나게 돼 있는 거예요. 불평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쟤보다 왜 키가 작지 하는 순간 키는 바뀌지 않죠? 그런데 나는 쟤보다 키가 작아. 그런데 항상 그 비교 대상을 놓고 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 이 부분에서 반복을 합니다. 내가 바뀔 수 있는 것은 바꾸면 된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근심을 하는 이유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할 때 끊임없는 근심을 하게 되고요. 바꿀 수 있는데 바꿀 수 없다고 할 때 근심을 스스로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바뀔 수 있는 것은 바뀔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바뀔 수 있도록 그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행동을 취하는 것이죠. 그 차이가 커다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긍정적인 태도, 마인드셋이라고 그러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트랜서핑 원리에 거의 정확히 부합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에너지적 원리와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결과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보다 과학적인 또는 검증된 통계적인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심리학적인 결과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더 깊은 차원에서는 이러한 에너지적인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 좀 더 본질적인 이해를 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먼저는 펜듈럼이 우리를 흔들어댄다. 그것을 우리는 거절해야 된다. 반응하기를 멈춰라. 그리고 내가 주어진 현실에 불평하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라. 가진 게 없어요? 그럼 가진 게 없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데서. 내가 실수를 했어요? 인정하십시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를 했어요? 인정하십시오. 내가 창피합니까? 인정하십시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힘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용기예요. 인정하는 힘이 용기라고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힘이 용기예요. 우리는 이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포장을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포장을 하죠. 괜찮아라는 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위로하는 말이 있고요. 하나는 속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란 말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는 삶에서 진정으로 나 자신을 대면하고 용기를 싹 틔울 수 있는 기회를 덮어버리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그냥 괜찮다 괜찮다 덮어버리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어떨 땐 좀 처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절하지만 괜찮아요. 안 죽어요.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우리는 용기가 올라오는 거고요. 그 용기가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내가 나를 받아들인 그 선택의 힘인 거죠. 무의식적인 조종을 받던 내가 이제는 선택의 힘에 씨앗을 뿌리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괜찮아. 어때서? 그래서 뭐? 그래, 나 이 모양이다. 이 꼴이다. 그래, 나 모른다. 뭣도 모른다. 어쩔래. 이 정도의 어떤 담력이죠. 이게 이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선택의 힘을 여기서부터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된 부메랑을 집어 올리게 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의 환경을 부인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현실을 그대로 인식하고 과대 포장하지도 마시고 축소하지도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과장하지도 마시고 오버하지 마시고 애써서 축소하지도 마시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보고 객관적 사실이라고 그러죠. 객관적 사실을 바라보고 인정하시고 나의 주관적인 해석은 태도는 긍정적인 방향 트랜서핑을 위한 나의 선택권을 사용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긍정적인 주파수를 방사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원하는 것에 집중해라. 그래서 나의 생각을 우리 왜 뇌 구조도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뭐 이렇게 있으면 뇌 구조도 이런 거 그리고 그랬잖아요. 이 뇌 구조도의 대부분이 뭐가 들어차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주파수가 바뀌는 거예요. 방사하는 주파수를 바꾸려면은 내 안에 들어온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부정적인 게 가득 들어차 있을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방사하려고 해도 찔끔 나가는 거예요. 찔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을 긍정적인 에너지가 감돌도록 에너지를 복원하고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 생각에 뭘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나의 주된 관심사가 뭐고 내가 접촉하는 거, 눈과 귀와 말로 접촉하는 게 뭐냐 이거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며칠이 지났죠. 그동안 여러분들 눈이 뭘 접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들었습니까? 무엇을 봤고요? 무슨 말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에 들어가는 음식이죠. 여러분이 관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에 들어찬 음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무엇을 매일 집어넣고 사십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생각에 들어와 있는 거라니까요. 잠자기 전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생각에 점유되어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무엇을 접촉하고 무엇을 생각에 집어넣고 계십니까? 그것이 크게 봤을 때 펜듈럼의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기꺼운 선택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원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초점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생각들에 계속 이리저리 휘둘리고 끌려다니면서 마음은 마음대로 불안하고 걱정되고 후회되고 이런 상태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걸 먼저 하시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걸 하시고 그 인정하는 힘을 가지고 적극적인 선택을 하나하나 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여러분들의 빛나는 부메랑을 날리는 거예요. 빛나는 부메랑을 날릴 때 빛나는 현실이 되돌아옵니다. 여러분들 변화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유를 두고 하십시오. 적어도 3년, 길게 한 10년 잡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길어 보이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펼쳐놓고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50대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야, 내가 40대였으면은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만약에 40대다? 야, 내가 30대였다면 이런 얘기 하시고 생각하시겠죠? 30대였으면 야, 내가 20대라면 뭐 날아다녔을 텐데 20대는 야, 내가 지금 10대였다면 그런 생각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30대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40대가 볼 때 뭐라고 그래요? 똑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30대의 위치에 만약에 있다고 할 때 나는 늦었어. 내가 20대 때 이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10년만이라도 과거의 10년과 다르게 나의 태도를 바꿔보겠다. 나의 주파수를 완전히 전환시켜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10년을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10년 안에 훨씬 더 빨리, 어쩌면 3년 안에 변할 수도 있어요. 크게 말이죠. 큰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인생을 봤을 때 10대, 20대, 30대 반복되는 삶이 반전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후회는 후회대로 하는데 똑같은 후회한 현실을 40대에 또 맞아들이는 거예요. 40대에 또 후회하면 후회하는 대로 50대에 똑같은 현실을 또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죽을 때 후회하고 가는 거죠, 그냥. 물론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우리는 펜듈럼의 노예로서 휘둘리다가 아무 의미 없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너무 이렇게 좁게 보지 마시고요. 때로는 이게 줌으로 당기고 또 밀고, 그죠? 렌즈를 원근 조절을 우리가 잘 하는 게 필요해요. 생각도 그렇고 관점도 그렇고요. 그래서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바로 앞에 있는 차를 잘 보면서 가야 되는 게 있고 전체 차의 흐름을 보면서 가는 게 있죠. 또 뒤를 살피면서 가는 게 있고 옆을 살피면서 가는 게 있고 전체를 봐야 될 때가 있고 부분을 봐야 될 때가 있어요. 부분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전체를 흐름을 살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새해가 밝았죠? 그러면 1년이라는 단위,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 게 있지만 더 넓게 봤을 때는 10년 단위로 내 인생을 설계할 필요도 있는 거죠. 더 좁게는 우리가 작심하기 전인 3일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지만 넓게 보면은 3년, 5년, 10년의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느린 것 같지만 가장 확실하고 오히려 더 빠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날렸던 이 부메랑을, 검은 부메랑을 이제 더 이상 아무 의미 없이 주는 대로 던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검은 부메랑을 우리에게 누군가 펜듈럼이 쥐어준다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으시라.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남루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시라. 괜찮다. 왜?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이게 내 모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나는 무한한 가능태에 무한한 나로서 존재하잖아요. 고로 지금의 내가 내 모습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의 원하는 모습을 얼마든지 나는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내가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을 선택했다는 거죠. 지금의 모습을 인정한다는 것은 선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긴 여정을 여러분 염두를 해두시고 이 변화의 에너지를,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하루아침에 되진 않지만 이 임계치, 역치라고 그러죠. 역치자기. 특정한 기준에 이를 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기준에 도달하면 점프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0 아니면 1이라고 그러죠. 실무율. 그래서 이 지점까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인내를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네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임계치에 도달할 때까지는.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파수를 바꾸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부메랑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메랑을 마음껏 날려서 원하는 현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주파수를 방사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은 많이 하시죠? 부정적인 부메랑이 되돌아오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운전하면서도 불평하고 짜증내고 왜 저렇게 운전해?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운전해? 이렇게 짜증내면서 막 운전하고 한면으로는 두려워하면서 운전하고 할 때 희한하게 거친 운전자들이 계속 나타나는 걸 경험을 해요. 불평, 불만, 두려움을 가지면 희한하게 그러한 운전자들이 유난히 더 나타납니다.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사례가. 적어도 우리는 부정적인 부메랑을, 검은 부메랑을 날리는 데 있어서만큼은 빠르고 정확하고 지속적인 경험을 하고 있고 해왔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걸 내려놔라. 우리는 그 반대편의 부메랑을 날리겠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줄로 이것을 요약하는 문장이 있죠. 이 책에. 당신은 언제나 자신이 방사하는 에너지에 상응하는 인생 트랙 위에 놓이게 된다. 이런 문장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책을 보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페이지 94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 한 단락을 한번 읽어볼게요. 대부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생각이 오간다. 사고 과정을 통제하지 않으면 부정적 생각과 근심 걱정이 머리를 채울 것이다. 의식과 무의식상에서 매우 많은 정보를 우리 뇌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생각을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부분의 생각들은 일어나지 않을 걱정을 대부분 하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필요한 걱정 그리고 반드시 받아야 할 스트레스는 얼마 안 된다고 그러죠. 대부분의 스트레스, 대부분의 염려와 근심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염려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지나치면 여러분들 불안증에 걸릴 수가 있어요. 불안증, 공포증. 예. 집이 멀쩡히 안전하게 방 안에 있는데 이거 폭발돼서 무너지면 어떡하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다리를 지나가면서 이 다리 무너지면 어떡하지? 전철 다리가 이거 끊기면 어떡하지? 교량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이 생각이 지나쳐서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그런 또는 충동적인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펜듈럼이 완전히 나를 휘감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시고 거기서 한 발 한 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이 순간을 떠올리시면 돼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때요? 살아있죠. 아무 문제 없죠.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나. 지금 숨 쉬는 나를 주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손바닥을 펴서 손금을 보세요. 손을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지금 나는 뭐 하고 있어요? 안전해요. 지금 나는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항상 지금으로 돌아오셔서 확인을 해주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것들이다. 파괴적인 펜듈럼들은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인간 심리의 형성에 영향을 미쳐왔다. 네, 이게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 인간 심리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 파괴적인 펜듈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보통 우리 인간 심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어릴 때의 가족관계,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이런 데서 형성이 된다고 하죠. 또는 과거로 돌아가면은 부모와의 애착관계, 엄마와의 애착관계, 더 들어가면 태내 환경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트랜서핑에 따르면 근본적인 우리 인간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펜듈럼이다. 그리고 그것은 파괴적인 펜듈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부모 탓, 동료 탓, 뭐 세상 탓 이런 것을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져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다 펜듈럼의 좀비이자 지지자이자 꼭두각시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적은 누구다? 바로 에너지 펜듈럼이다. 이걸 인식하게 되면 이제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나의 불행 또는 이제 불행이라고 느껴왔던 것들, 나의 과거사 이런 것들에 대한 재조명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펜듈럼들은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 그들 안에 두려움이 남아있게 만든다. 사람들이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는 잘 모르면서 원하지 않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네, 우리 이런 말을 먼저 배우잖아요. 나 뭐뭐뭐 싫어. 예, 무슨 스머프의 그 투덜이 스머프처럼 나는 우유가 싫어. 뭐 싫어 하는 걸 우리가 빨리 배우죠. 그런 말을.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반응이 민첩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주저하고 망설이고 모호한 상태로 남겨두죠. 이것이 바로 펜듈럼이 우리를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라는 것을 붙들고 가둬놓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나면 내 존재가 소멸될 것 같아. 나는 이 집단에서부터 외면될 것 같아. 이러한 두려움. 네, 이것을 극복하는 게 이제 관건인데요. 그것을 단계별로 서서히 해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94페이지 중간입니다. 예를 들어 기차나 버스를 타고 갈 때 혹은 산책을 하거나 특별한 집중과 주의를 요구하지 않는 일을 할 때마다 머릿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라. 네,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라 이 부분이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왜냐하면 이거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생각과 정신승리, 합리화 이런 것과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최면하고 다른 거예요, 이 긍정적인 생각은. 나중에 다른 주제로 이건 좀 다뤄야 될 필요를 느끼는데요. 일단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은 정신승리가 아니다. 그럼 정신승리나 자기 최면은 뭐냐? 그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무마하고 덮고 도망가기 위해서 하는 반응이에요. 그게 바로 합리화, 정신승리, 자기 자아 도취 같은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라는 것은 먼저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인정하지만 이 모습이 다가 아니죠. 거기서 피어오르는 긍정적인 사고, 이게 진짜 긍정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데 그 좋은 생각조차도 외부의 자극을 그냥 가져와서 덮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어떤 좋은 생각이라는 컨텐츠를 가져와서 여러분 뇌를 뒤덮지 마시고요. 코팅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사고를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생각의 힘이 이렇게 강력한 만큼 생각의 주체가 누구냐가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의 주인이 되는 게 중요하지, 좋은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거 역시도 여러분 또 하나의 펜듈럼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일이 있어요. 아주 좋은 생각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데 그 컨텐츠를 따라가다가 어느새 나도 생각을 잃어버려요. 생각의 주인의 위치를 잃어버린다고요. 그걸 잃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들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은데, 소풍 가거나 여행 가거나 이럴 때 여러분 계획 세우고 막 상상을 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가슴이 설레요. 또는 여러분 이래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막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연애를 해.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걸을 때나 버스 탈 때나 머릿속에 기분 좋은 생각이 그냥 가득가득 차 있죠. 설레는 거예요, 그냥. 하다못해 오늘 내가 맛있는 걸 사 먹으려고 그래. 그것도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섭취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장치를 많이 만들어 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억지로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예. 네, 이제 95페이지에 보시면 맨 아래쪽이죠. 그러나 주파수를 바꾸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첫째,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만과 분노를 없애라.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이 필요합니다. 불평, 불만을 없애라 했지만 말은 쉽죠? 잘 없어집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안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거는 심리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쉽게 안 풀리시는 분들은 충분한 표현을 통해서 표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덮으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그래서 밑에 나옵니다. 달리 말하자면 당신의 모든 생각이 갖고자 하는 것에 몰두해 있게 하라.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확고하게 사로잡은 물건이나 상황을 갖게 된다. 생각은 부메랑처럼 반드시 되돌아온다. 이 밑줄 그어야 돼요, 여기에.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주제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얼마 남지 않은 3장 마치도록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